2강 이유자돈의 영양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기관에 섭취하는 고형 사료의 양은 매우 소량입니다. 11년 이전에는 거의 섭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후 사료 섭취량을 최대화하는 것이 성공적인 이유의 핵심입니다. 양의 에너지 상태를 유지하는 균형입니다. 에너지 제공과 에너지 사용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에너지 제공에는 영양소의 질, 섭취, 소화성, 환경 이 네 가지 요소가 가장 중요하고, 에너지 사용은 성장, 대사, 체온 조절, 정발, 체표, 분변과 오줌, 면역 반응 이 총 7가지가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서 양적인 부분은 좋지만 질병과 같이 음적인 양 성분은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사료 섭취를 최대화하는 핵심 요인입니다. 총 5가지 항목입니다. 죽 또는 액상사료, 육모 보호, 식욕 자격, 소화 다회 급여, 자연스러운 채식 행동입니다. 죽 또는 액상사료는 이유시에는 고형사료보다 죽 혹은 액상사료가 섭취량 증가에 효과적입니다. 육모 보호, 즉 사료 급여의 육모 위축과 탈수 정도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식욕 자극, 이후 어머니 젖을 빠는 습관은 사라지므로 적극적인 섭취를 유도해야 합니다. 소량 다회 급여, 처음 72시간 동안 입질 사료를 접시에 담아 하루에 5회 6회 소량 급여해주면 아주 좋습니다. 자연스러운 채식 행동, 돼지는 원래 사료통보다 바닥의 사료를 코로 되짚는 본능적인 행동이 있으므로 바닥 급여를 해주시면 가장 좋습니다. 사료 급여 세부 관리입니다. 총 4가지 형태입니다. 사료통 관리, 사료 형태, 건강점검, 사료 신선도입니다. 사료통 관리는 같이 선 금속 사료통은 냄새가 나므로 충분히 건조시켜야 됩니다. 시험을 통해 돼지가 가장 선호하는 장소에 사료통을 배치해야 되며, 사료통 높이와 접근성을 최적화해야 됩니다. 사료 형태, 펠렛 크기에는 보통 2mm 이하를 권장드리며 신선하고 맛 좋은 사료 공급이 되어야 됩니다. 건강점검, 이유식 견치 제거와 잇몸 상처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이 꼭 필요합니다. 잇몸 간염이나 궤양 발생 시 섭취량 공급이 급감합니다. 사료 신선도, 매일 신선한 사료를 교체하는 게 꼭 필요합니다. 적절한 보관 온도 유지 관리가 필요합니다. 사료 급여 전략, 입질 사료란 이유 전, 이주 후에 급여하는 프리스타트 사료로서 더 저렴한 스타트 사료를 급여하기 전의 과도기 사료입니다. 분만사 급여, 위치 선정, 신선도 이 3가지가 중요합니다. 분만사 급여는 모든이 접근할 수 없는 자동방에 급여돼야 되고, 위치 선정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항상 신선한 사료를 공급할 수 있게끔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동사료 급여 선택 방안입니다. 총 6가지입니다. 전통적인 맛이 있고, 단계 급여도 있고, 혼합급여, 그 다음에 영양 밀도 전환이 필요하며, 자항 급여, 자율 선택, 이 총 6가지에 대해서 잘 선택하여 급여하시기 바랍니다. 최적 급여 방법 선택, 입질 전 입질 사료 소량 다회 급여하고, 고형 사료 점진적 접근입니다. 시행착오를 거쳐 성장이 빠르고 건강한 이유자돈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양돈장에서 적용하는 최선책은 이유 전 7일에서 10일에 하루에 2차례 신선한 입질 사료를 소량 급여하여 자돈 사료에 차차 적응하게 하여 이후 2-3일간 더 지속하는 것입니다. 음수 관리의 중요성입니다. 적극적인 음수 자극이 필요하고, 초기 물그릇 사용이라든지 입벌 급수기 적응, 탈수 현상 관찰 및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후 자돈의 주량별 음수량입니다. 실제적으로 이후 일주일 동안의 목표 사료 급여량은 대체적으로 350g에서 400g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일주량에 주당 최소한 평균 1리터 이상의 물이 급여가 되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농가들은 이 부분을 체크를 잘 못하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는 음수량 체크하는 기계를 RCT로 설치하여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사주량에는 실제적으로 하루 2.5리터 이상의 물을 먹어야 됩니다. 이상적인 자동사의 조건입니다. 총 8가지 항목입니다. 위생관리는 중요성을 잘 알겠죠. 그리고 항상 관찰을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분뇨 처리가 원활해야 되고, 급여 체계가 단순화되면서 관리자들이 잘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단열 환기, 지금까지 5가지를 5 가지를 이야기했지만 어느 것 하나 빠져있는 게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격리시설,
그리고 안전장치라는 건 환기 시스템의 안전관리 및 경보 상태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닥 구조 상당히 중요하죠. 이유자돈의 온도 관리입니다. 성공적인 이유를 위해서는 적절한 온도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겨울철에는 온도가 급격하게 떨어지거나 여름철에 같은 경우에 급격하게 온도가 올라갈 경우에 상당한 적정 온도 관리가 필요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요구 온도는 대지의 체중, 사료 섭취량, 사료의 질, 바닥 형태, 공기 흐름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정 연령과 집단의 기침을 참고할 수 있지만 전적으로 의존하기보다는 대지를 직접 관찰하여 온도를 조절해야 합니다. 돼지가 특정 온도에서 지낼 때는 다른 동료들과 맞대지 않고 옆으로 편하게 눕혀 있습니다. 아래 사진과 같이. 여기서 참고해야 될 건 이유 체중의 평균 체중이 항상 동일하지 않습니다. 어떤 주는 크고 어떤 주는 작을 수 있습니다. 관리자가 그걸 잘 판단할 수 있게끔 관리시설상에서 잘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체중별 인계 좋은 가이드입니다. 체중은 5kg에서 보통 9kg 사이에서 이유가 됩니다. 이게 우리는 밀집 동사가 없기 때문에 그냥 슬랍 동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중 5kg 같은 경우에는 30도의 온도가 필요하고 9kg 정도 되면 25도까지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인기에 좋은 가이드는 실제 말하는 우리가 온도 계산의 온도가 아니고 체감 온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무 온도계에 치우쳐서 결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습하고 외풍이 심하거나 공기 흐름이 빠른 큰 도에서는 요구 온도가 더 높습니다. 그건 뭐냐면 큰 도사와 작은 도사의 차이에 대한 부분을 잘 인식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온도는 항상 대지의 높이에서 측정해야 합니다. 대부분 온도 센서가 보면 사람의 허리 이상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사육 밀도 관리, 건장 사육 밀도와 돈방 구성 두 가지입니다. 건장 사육 밀도. 보통 기본적으로 따졌을 때 51년까지 사유가 안 됐을 때 토닥 면적을 0.2 평방제곱미터로 잡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60일이나 70일 정도 대지를 전축시키겠다면 보통 0.3에서 0.35 정도 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슬랍 바닥 온도, 바닥이나 부분 슬랍 바닥에서 이유할 때는 사육 밀도는 체중 10kg나 0.1m가 적정합니다. 이 정도만 되면 돼지들이 서로 닿지 않도록 편하게 누울 수 있습니다. 각 돈방에 40도 이상이 되지 않게 하고 한 장소당 최대 400도를 넘지 않게 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깔집을 두텁게 할 경우 2배까지 수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40도 이상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현재 국내의 사료 기준을 보면 대부분이 40도에서 50도 정도의 사료통을 사용합니다. 기본적으로 40도라고 생각하시는 사료통은 되도록이면 35도 이내에서 사용하시면 가장 효과적인 사료통에 대한 사육 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돈방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돈방은 10에서 14의 간격으로 나누고 작은 자돈들을 한 곳에 따로 모아둘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입니다. 한 장소에 다른 연령의 돼지들이 절대 섞여두면 안 됩니다. 이는 질병 전파의 중요 요인이 됩니다.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과밀 사육의 문제점 총 4가지입니다. 질병 위험이 증가하고 성장률이 저하되고 악습이 증가하고 환기가 문제됩니다. 질병 위험 증가는 뭐냐면 삼투성 부병, 이유 설사, PRS, 인플루엔자, 유형성폐렴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물론 이뿐만 아니고 다른 질병에 대한 전파도 상당히 위험 요소가 됩니다. 성장률 저하는 스트레스 증가로 인해서 사료 섭취량 감소 및 일당 전체가 저하가 나타납니다. 이건 누구나 다 잘 아는 사실이지만 실제적으로 농장에서 이 부분에도 체중을 측정하지 않으면 잘 모르는 사항이 될 수 있거든요. 꼭 목표 체중 대비했을 때 일령에 대한 체중을 꼭 측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악석 증가, 기물기, 꼬리 물기, 비정상적인 행동이 증가하여 돼지 복지가 약해집니다. 환기 문제, 공기질 악화로 호흡기 질병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성장 환경이 열악해집니다. 환기의 중요성, 이웃이 처음 24시간 동안 통풍 관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열풍을 막아주지 않으면 돼지가 에너지를 잃고 이하 상태가 되면서 질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열악한 환경과 부적절한 사용 관리가 이유자돈의 주요 질병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점을 특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환기는 질병 예방의 첫걸음입니다. 이후
8일간 주요 질병에 대해서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축성 비염, 흉막, 장염, 삼천류 표피형, 부종병, 사물레라입니다. 사용 밀도는 이 모든 6가지 질병에 해당됩니다. 물론 감염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영양적인 부분에 해당되는 건 위축성 비염이나 흉막폐렴, 부종병, 사물레라입니다. 그리고 환경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질병은 흉막폐렴과 장염, 사물레나입니다. 사용 관리는 전체적으로 다 해당되지만 사물레나에 대한 부분은 약간 빠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실 건 뭐냐면 이유자돈에서 영양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장염입니다. 장염과 관련된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여 본사의 환경을 유지시키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강 이유자돈의 영양관리에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